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월요일 캐퍼뉴스입니다. 지난주에는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 전국 대회 참석차 제가 워싱턴 DC에 다녀왔습니다. 현지에서 목요일 뉴스를 진행했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뉴스를 업로드하지 못해 부득이 결방하게 됐고, 금요일에는 항공편 사정상 뉴스를 하루 쉬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소식 헤드라인으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 채용 시 시민권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인타운 버몬트가 신축 아파트에서 노인과 저소득 주민 입주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공범과 함께 2명에게 총격을 가해 1명을 죽게 한 한인 남성이 도주 3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총격 희생자들을 사막에 내다버린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규모의 산불이 북가주에서 발생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길이 오레건, 몬타나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켄터키 등 동부 지역에서는 엄청난 폭우로 물난리가 나 26명이 숨지고 37명이 실종됐습니다. 먼키팍스가 빠르게 번지고 있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시가 오늘부터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2번째 감염됐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입니다. 8월 1일 월요일 캐퍼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한인타운 중심가에 신축된 아파트에서 노인과 저소득 주민 입주자 신청을 받고 있어 한인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버몬트 애비뉴의 버몬트 코리더 노인 아파트가 입주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버몬트 코리더 측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신규 입주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 선상 4가와 5가 사이에 위치한 433 South Vermont Avenue 한 72유닛 아파트와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116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버몬트 코리더 아파트는 저소득층 및 노인 아파트로 건설돼 총 11만 3,061스퀘어피트 규모의 6층의 신축 건물이어서 신청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62세 이상 시니어들에게는 35유닛, 홈리스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36유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특히 12,500스퀘어피트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가 있어 입주자들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신청은 Vermont Corridor 아파트 웹사이트 vermontcorridораpartments.com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LA타임스는 아파트 공급에 비해 신청자가 절대적으로 많아 노인 아파트가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에 수년씩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소 시일에 걸리더라도 순서가 찾아올 수 있으나 자신에게 맞는 저소득층 아파트를 찾아 미리 신청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LA타임스는 미리 자격 요건과 거주 희망 지역 등 선정된 관련 부서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LA시의 경우 웹사이트는 home.hacla.org, 지원서 작성 센터는 메가더 파크 인근 2600 윌셔 블루바드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213-252-1020입니다. 또 지원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다음 웹사이트들을 돌려보고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유용한 웹사이트는 affordableHousingOnline.com, housing.lacounty.gov, lowincomehouSing.us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가 공무원 채용 시 더 이상 시민권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민자들이 공무원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LA 카운티 정부 공무원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카운티 공무원 채용 조건에서 시민권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정부 공무원 일자리 취업에는 더 이상 시민권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달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 위원장과 셀리아 쿠엘 슈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LA 카운티 정부는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시민권을 요구하는 직책을 제외한 모든 카운티 공무원 일자리에서 비시민권자와 시민권자가 동등한 일자리 취업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힐다 솔리스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LA 카운티는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의 커뮤니티라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고용주 중 하나인 LA 카운티 정부가
포용적인 자세로 시민권이 고용의 장벽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단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과 셰리프 경관에 대해서는 시민권 요건을 유지합니다. LA 카운티 퍼블릭 디펜더인 리카르도 가르시아 변호사는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특성에 기반한 고용 장벽은 우리의 핵심 가치에 위배된다. 시민권은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겹친다며 솔리스 위원장과 쿠엘 슈퍼바이저의 이번 조례안은 고용의 형평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이번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미주 총연에 대한 분규단체 지정을 7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세계 한인회장 대회 등의 초청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주 총연을 바라보는 한인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가 분규단체를 가까스로 면했습니다. 한국외교부는 지난달 26일 7년간 분쟁을 이어오다가 지난 5월 총회에서 통합을 이뤄낸 미주 총연을 분규단체 지정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주 총연은 8월 1일부터 정부 주관 행사 초청 대상에 다시 포함됐고 재외동포재단이 각종 행사 지원금 교부도 받을 수 있게 돼 정부가 인정하는 한인사회단체의 기능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또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던 세계 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에 복귀하고 지난해 발족한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내 각 지역 170여 개 한인회 전현직 한인회장들이 참여하는 미주총연은 1977년 결성된 40여 년 역사의 연합단체입니다. 하지만 회장 선거를 둘러싼 내용과 법정 분규가 이어졌고 두 단체로 분열돼 서로 대립을 거듭하며 한인사회에서는 이미 존재감 없는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미주총연이 7년 만에 분규단체 지정에서 해제됐지만 한인사회에서 존재감이 사라진 미주총연이 한인사회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해 그간 제대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 전직 한인회장들이 친목단체 수준을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것이 한인들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분규단체에서 벗어난 미주총연이 은퇴한 한인회장들이 정치 노름판을 벗어나 황골탈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많은 한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애리조나주 모하비 카운티에서 총격살인을 저지른 20대 한인이 도주 3일 만에 연방 마샬에 체포됐습니다. 이 한인 남성은 공범과 함께 2명의 총격 희생자를 사막에 내다버린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리조나 모하비 카운티에서 30대 남성을 총격 살해하고 도주했던 2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애리조나주 모하비 카운티 셰리프 오피스는 지난달 24일 골든밸리에서 30대 남성 1명을 총격 살해하고 1명에게 총상을 입힌 혐의로 28세의 한인 제프리 병휘 글리노스를 지난달 27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리 병휘 글리노스는 도주했다 지난달 27일 골든밸리 지역 엘미라지와 벨로드 서프라이즈 인근에서 연방 마샬에 체포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제프리 병휘 글리노스와 공범 제프리 캐리는 지난달 24일 골든밸리 지역의 콜로라도 로드와 디아베이스 드라이브 인근의 한 주택에 침입해 30대 남성 마이클 워커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 1명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병휘 글리노스와 공범 제프리 캐리는 이후 총상을 입은 두 사람을 골든밸리 지역의 외딴 사막에 내다버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마이클 워커는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공범 제프리 캐리는 사건 당일 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캐리는 증거인멸을 위해 총격 현장을 청소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이 병휘 글리노스와 제프리 캐리의 단순 주택지 및 강도 사건인지 여부 등의 사건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희생자들과 이들 공범 일당과의 관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크 산불에 더해 미키니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산불이 현재 북가주에서 진행 중입니다. 진화율은 0%입니다. 산불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 들어 가장 큰 산불이 발생해 현재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레곤주와 인접한 북가주 지역에서 산불은 이틀 만에 주변 약 207평방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맥키니 산불로 명명된 이번 화재는 북가주 시스키우 카운티의 클라마스 구기림에서 시작됐습니다. 산불은 강풍과 폭염 등을 타고 오레곤주로 계속 번지고 있지만 진화율은 여전히 0%에 불과합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으로 화재로 인한 부상자나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 지역은 30여 년 동안 기후변화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으며 산불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비 누섬 주지사는 긴급 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으며 기상청은 최고 화재 경보인 적색 깃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전날 이번 산불로 주요 기반 시설이 위협받고 주민 2,000여 명이 대피했다고 알렸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채의 주택 및 건물이 전설했고 500가구 이상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추가 대피 명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서부 지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오리곤과 몬태나주까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몬태나주에서 발생한 산불 규모도 44평방킬로미터에 이르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호수인 플레헤도 마을 인근까지 확대됐습니다. 몬태나주 남쪽으로 321km 떨어진 아이다호 호수 주민들에게도 세먼 첼리스 국립숲에서 발생한 불이 196평방킬로미터를 태우면서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에서는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켄터키 등 동부 지역에서는 역대급 물난리로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켄터키주는 현재 연방 재난지역이 선포됐으며 사망자는 갈수록 늘어 현재 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이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희생자들을 모두 찾는데 몇 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주 대원들이 헬기와 보트를 동원해 1,200여 명을 구조했지만 37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애팔레치아 등 켄터키주 동부 지역의 지난 48시간 동안 200에서 27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켄터키주 12개 지역의 연방 재난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현재 물난리는 서부 버지니아주와 남부 웨스트 버지니아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네, 먼키팍스도 비상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전국 44개 주에서 먼키팍스 감염자가 나온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백신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라피아 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미 전역에서 먼키팍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뉴욕시도 먼키팍스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지난달 30일에 15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감염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앞서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8일 먼키팍스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공식적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에이즈 여파로 도시 전체가 피폐해졌던 과거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브리드 시장이 선언한 이번 비상사태는 월요일인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선언을 특히 환영하는 것은 동성애 지지자들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감염자는 800명을 넘어섰고 샌프란시스코의 확진자는 그중 261명입니다. 먼키팍스 감염자가 급증하자 백신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수십만의 먼키팍스 백신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10월까지 추가 백신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당국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있는 동성애, 양성애 집단 160만 명 중 약 3분의 1가량이 이외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지네오스 백신을 확보할 상태입니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매주 2배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백신 부족으로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백신 절벽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먼키팍스 확진자가 5,2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카플란 뉴스 세라피아 김 기자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요건을 가진 전기차 구입자들에게 $7,500의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의회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급물살을 탈고 있어 전기차 세금 공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은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기후변화 재원 마련, 부유층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예산안입니다. 하지만 그간 이 법안에 반대하던 민주당 존 맨첸 상원의원이 입장을 선언하면서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어 법안 통과 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자들에 대한 추가 세금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법안은 전기차와 구매자에 대한 $7,500의 연방 세액 공제와 플러그인 모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중고 전기차에 대한 $4,000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의 가격대는 전기 승용차는 $55,000가 되고 전기 SUV와 픽업, 밴 등을 $80,000 이하입니다. 또한 연소득이 $150,000, 부부 합산 $300,000를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차 세액제를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고차에 대해서는 연간 소득 $75,000, 부부 합산 $150,000의 소득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액 공제 대상 전기차는 적어도 부품의 절반을 미국 내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합니다. 카프론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코로나에서 회복됐던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에 또다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확진 사흘째인 오늘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1일 코로나19에 처음 확진됐던 바이든 대통령은 팩슬로비드 치료를 받은 뒤 27일 음성 판정을 받고 공식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재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는 팍슬로비드 복용 초기에는 증상이 호전되다 이후 증상이 재발하는 이른바 팍슬로비드 리바운드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한인에 오시면 테스트 키트를 2개씩 무료로 드립니다. 오늘 샌디에고 한인회 백환기 회장님이 오셔서 LA 한인회로부터 테스트 키트 1000개를 넘게 받아가셨습니다. 백환기 회장님은 오늘 한인회 우크라이나 동포돕기 성금도 기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캐프론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